안녕하십니까. 저는 웹드라마 조조소를 이제 제작하고 촬영했던 이태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저는 지금 이제 카카오 소속의 3Y 코퍼레이션이라는 머니 게임 혹시 가짜 사나이 이런 거 다 보셨나요? 유튜브를 통해서? 네, 그래서 그런 유튜브 콘텐츠를 이제 주로 제작하는 이제 회사로 제가 이제 이직을 해가지고 현재는 이제 웹 콘텐츠 위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들은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많이 보고 계시는 뭐 숏폼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OTT 플랫폼에서도 요즘에 많이 그런 이게 숏폼 그러니까 한 2, 30분 미만의 드라마라든지 예능 콘텐츠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 우리가 뭐 영화라든지 뭐 16부작 드라마를 제작하시려고 하시던 그런 미디어 산업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허들이 조금 많이 이제 낮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쉽게 접근성이 이제 조금 원활해진 컨텐츠 제작 환경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오늘 한 1시간 정도 이제 수업인데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질문을 많이 안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이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 Q&A는 이제 아마 특강 진행상 후반부에 하실 수 있으시니까 메모하셔가지고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들 혹시 뭐 요즘에는 이제 웹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한 2, 3년 전에만 해도 웹드라마라고 하면 사실 이제 어떤 TV 이제 정규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그냥 보는 10대들이 연애물 이런 걸로 사실 장르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웹드라마라는 게 어떤 구성의 컨텐츠가 아니라 장르적으로 10대들이 보는 학원물이라는 그런 인식이 좀 강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조소라는 웹드라마를 만들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3, 40대들이 볼 수 있는 웹드라마는 없을까? 사실 실질적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는 주 타겟층이 10대부터 50대까지 엄청 다양하게 지금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대들만 보는 웹드라마가 아니라 한 3, 40대, 특히 가장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고 이런 분들의 3, 40대 남자들을 위한 웹드라마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타겟팅을 저희가 처음에 하고 만든 게 이제 조조소라는 웹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컨텐츠를 지금 만드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을 공부하시고 나와서 뭐 컨텐츠를 만드시는 업종을 하실 텐데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그 타겟이 누군가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목표 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0대들이 아니라 30대 남자분들이 볼 수 있는 웹드라마를 만들어 보자 였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첫 번째 출발점이 내가 만드는 컨텐츠의 타겟이 누구인가라는 거를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혹시나 조조소를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중소기업 얘기입니다. 저희가 조조소를 만들려고 했던 기획 단계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저랑 이제 빠니보틀이라는 유튜버 다들 뭐 아실 수 있는데 빠니보틀이라는 여행 유튜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빠니보틀이라는 여행 유튜버가 있는데 이 빠니보틀이라는 여행 유튜버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국내 여행을 하다가 국내 여행에 약간 한계를 좀 느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의사소통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사람들이 많이 가보다 보니까 여행 유튜버로서의 메리트가 없던 거죠.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웹드라마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온 내용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래서 빠니보틀이랑 저랑 얘기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드라마를 잘 안 보지만 미생이란 드라마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미생이란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는데 미생은 대기업의 이야기다 보니까 엄청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중소기업 얘기를 해보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직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해서 이제 중소기업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드라마를 만들어 보자고 처음에 기획을 했고요. 조조소라는 제목은 이제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제 좋은 중소기업을 조에 히읗자 써서 조소기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 또 나쁜 블랙 기업을 이제 조에 지읒자 써가지고 욕을 이제 해서 조소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조쏘 기업의 줄임말인 조조쏘라는 제목으로 이제 저희가 워킹 타이틀을 잡았는데 아무도 이 제목이 또 새로운 제목의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결국 이 조조쏘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드라마를 만들었고요. 그 저희가 이제 다른 웹드라마랑 탄생하는 그 과정에서 가장 달랐던 점은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만드시면 유튜브를 새로 개설해서 내가 이번에 이제 새로 만드는 웹드라마를 내가 채널을 만들어서 해보자라고 하시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셔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브 수익 창출의 조건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내가 유튜브를 만들었을 때 유튜브로 광고 수익을 얻잖아요. 유튜브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한 최소 달성 조건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내 채널을 팔로우를 1000명을 해야 돼요. 1000명. 1000명의 구독자가 모아야 되고 내가 하나를 올리든 10개를 올리든 내가 올리는 컨텐츠의 시청 지속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제 채널의 영상에 여러분들의 수익이 생깁니다. 1뷰당 2원, 3원씩.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최소 달성할 수 있는 그 조건인 구독자 1000명과 내 영상을 사람들이 4000시간을 볼 수 있다는 봐야 된다는 그 조건이 생각보다 엄청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를 시작하셨던 분들 중에 1000명이라는 그 구독자를 달성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만든 컨텐츠를 뭐 OTT라든지 아니면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데 걸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허들이 낮은 유튜브로 시작을 한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든 채널보다는 기존에 있는 어떤 채널과 콜라보하는 게 지금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빠니보틀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그 당시에는 한 80만 정도였거든요. 그 80만 유튜브 채널에 사실 빠니보틀 채널에 틀 수 있었지만 저희는 그 이과장님이란 채널에 이제 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새로 채널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것보다 기존의 그 유튜버들과 콜라보하는 게 훨씬 빠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중에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유튜브라는 거는 엄청 카테고리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유튜버 혹시 좀 질문 드려도 볼까요? 혹시 자기가 좀 좋아하는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 유튜버들 자주 봐요. 곽튜버라든지 빠니보틀 이런 거 채널 자주 보고 뭐 먹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방 유튜버 보실 테고 뭐 브이로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브이로그를 보실 거고 뭐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 각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라는 알고리즘은 그 자기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이렇게 선호하는 그 알고리즘으로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사가 아니면 안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유튜브 이제 그건데 저희가 중소기업 얘기를 다루려고 했는데 이 중소기업 드라마를 여행 유튜버인 빠니버틀 채널에 틀었으면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그 당시에 빠니보틀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훨씬 더 구독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과장이라는 그때는 10만, 20만 정도 됐었거든요. 훨씬 더 현저히 그 구독자가 낮은 이과장 채널에 조조다라는 웹드라마를 틀었는데 그 이유가 중소기업의 같은 카테고리의 이야기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 이과장이라는 채널에 이제 조조소를 처음 연재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즌 1을 저희가 이제 1000만 원으로 10분, 15분짜리 5편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저희가 처음에 우리 사비로 찍었던 이 웹드라마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대박이 나가지고 이제 이후에 지금 뭐 왓챠라는 플랫폼에서 투자를 받아서 시즌 2, 시즌 3까지 찍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다음 넘기면서 설명을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했던 유튜브 채널과 콜라보 하라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는 원래 이제 2010년도부터 영화 촬영팀에서 일했던 영화 스텝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막 필름 촬영 마지막 세대에서부터
영화 촬영팀 일을 시작하면서 한 5, 6년 동안 촬영팀을 하다가 이제 대학원을 가서 촬영 감독으로 독립 영화를 찍고 이렇게 한 10년간 영화 스태프로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뭐 잠깐 근무를 했을 때 이제 곽튜브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곽튜브라는 이제 부산 출신의 여행 유튜버 친구를 만나서 곽튜브랑 이제 그 여행 컨텐츠를 부산 영화제 때 하고 이제 빠니보틀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아가지고 조조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죄송합니다. 이거 한 번만 혹시 연결만 주시면.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 혹시 컨텐츠를 지금 제작하고 계시죠, 다들. 뭐 단편 영화를 만드시던 아니면 방송을 기획하시던.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회사가 예를 들어 방송국 직원이 아니시고 여러분들이 당장 OTT라든지 이런데 여러분 컨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가장 쉬운 플랫폼이 유튜브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여러분들 컨텐츠를 공유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시작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대중과 쉽게 만날 수 있는 플랫폼, 우리가 지금 사실 플랫폼 시대인데 가장 여러분들이 허들이 낮은 플랫폼이 유튜브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컨텐츠를 제가 유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유통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유튜버들과 콜라보를 하셔서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만든 컨텐츠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아쉬웠던 건 뭐냐면 제가 대학원 시절 때 그 뮤지컬 웹드라마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뮤지컬 웹드라마라고 치면 유튜브에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거를 만들었을 때 그것도 똑같이 제가 1,000만 원으로 만들었거든요. 조조소랑 같은 금액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제 채널을 만들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조회수가 지금 한 5년이 지났는데도 10,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계시는 컨텐츠와 카테고리가 맞는 유튜버들과 콜라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컨텐츠를 좀 빠르게 사람들과 대중들과 이렇게 같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현재에서 가장 지금 우리 제작자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유통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새로운 웹드라마를 만드는데 좀 여성이 주인공이고 좀 다이어트하는 얘기야. 그렇게 만약에 이제 시나리오를 기획하셨다고 예를 들었을 때 우리나라 이제 그 유튜버 중에 일주어터라는 유튜버가 계십니다. 약간 그분이 배우 출신이신데 약간 통통하신 분인데 이제 그런 배우분들 그런 유튜버들과 이번에 자기 메일을 보내는 거죠. 내가 이런 영화를 이런 단편 영화를 이런 시리즈 웹드라마를 만드는 기획하고 있는 사람인데 당신 그 유튜버님이랑 같이 출연을 하시고 유튜버님 채널에 저희 영상을 업로드해서 이렇게 뭔가 같이 컨텐츠를 해보고 싶다. 이런 방법이 지금 여러분들이 조조토처럼 이렇게 갑자기 컨텐츠를 빨리 확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 지금 시대에서는 가장 좋은 세일즈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어떤 웹드라마를 만들 것인가라는 회의를 했을 때 중소기업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만들어진 웹드라마를 어디에 틀 것인가? 이런 고민했을 때 유튜버 빠니보틀의 여행 컨텐츠를 다루는 채널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여태까지 컨텐츠를 올렸던 이가장 채널에 트는 게 가장 이제 좋을 것 같다. 대신에 이제 이가장 채널에 그냥 트는 게 아니고 그 채널 주인인 이가장이 이 컨텐츠에 출연을 하시는 게 그 기존의 그 채널을 보시던 구독자분들도 부담 없이 내가 좋아하는 이 유튜버 채널의 주인이 여기 출연했네 하면서 이제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좀 채택하시는 게 저는 이제 좀 좋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여러분들은 혹시 컨텐츠 제작하실 때 제작비를 어떻게 충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뭐 지원을 따로 받으시나요? 광고를 수주를 받으셨어요? 네. 지금 이미 지금 PPL을 받을 수 있는 컨텐츠를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어떤 그
광고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웠어 가지고 그냥 내 돈으로 만들자였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바로 다음에 설명드릴 건데 이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컨텐츠를 만들려면 그 제작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제작비를 어떻게 이제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그래서 저희는 초반에는 제가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그냥 우리 자비로 처음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자비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이제 조조소라는 시즌 1을 만들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두 번째로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그 트렌드 흐름을 좀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트렌드 흐름은 뭐냐면 이렇게 뭐 유행에 발맞춰라 이런 건 그런 진부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 지금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느끼고 있는 거는 뭐 요즘에 영화 홍보하는데 옛날에는 영화 홍보하려면 라디오 스타라든지 뭐 해피투게더 이런 레거시 미디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국 채널에 나와서 예능에 나와서 런닝맨 이런 데 나와서 홍보를 했는데 지금은 유튜브 침착맨 나가거나 뭐 터키즈 이런 데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는 이런 그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트렌드를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서두를 던지면서 저희도 이 당시에 그 조조소라는 웹드라마를 만들 때 저희가 좀 참고했던 트렌드 그 당시의 트렌드는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키워드였거든요. 그때 피식대학에 막 그 한사랑 산악회라든지 뭐 지금은 이제 영화 실사화됐던 이 당시는 이제 장백주 신병이 드라마 되기 전이었는데 이런 좀 리얼리즘한 컨텐츠가 그 당시에는 유행이었어요. 근데 지금 약간 한사랑 산악회가 뭐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한물 같지만 그래도 지금 요즘의 트렌드는 결국에는 이제 좀 리얼한 하이퍼 리얼리즘 이게 키워드잖아요. 뭐 그리고 요즘에는 뭐 솔직함 이런 게 사실은 또 요즘에 또 그 키워드인 것처럼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만드는 컨텐츠의 이제 트렌드를 좀 여러분들이 요즘의 현재 트렌드를 좀 이해하시고 사실은 많이 보셔야 돼요. 요즘에 만들어지는 컨텐츠들을 좀 많이 보시면서 뭐 드라마도 그렇고 사실 지금 드라마랑 10년 전의 드라마랑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뭐 상속자들 별에서 온 거들 그런 좀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았다면 요즘은 좀 리얼리티적인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뭐 최근에 나오는 뭐 그 약한 영웅 이런 것들 보면 이제 그런 학원물도 조금 옛날에는 학원물이 조금 청춘 드라마스러웠는데 요즘은 조금 더 뭔가 스릴러적이어졌고 이런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 트렌드를 조금 많이 파악하시고 제작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녹여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이 당시에 이제 그 빠니버틀이라는 이제 유튜버가 저한테 얘기했던 거는 투토소라는 웹 드라마를 고프로로 찍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고프로라는 거는 그냥 액션캠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행 유튜버로서 그냥 이제 혼자 맨날 여행 다니면서 고프로 하나 들고 찍었거든요. 근데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영상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 수음도 잘 되고 그런 환경이 좋은 카메라인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웹드라마라는 장르는 사실 렌즈가 가지고 있는 심도도 있고 그 렌즈가 또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장면의 그런 연출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웹드라마로 하기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빠니보틀이라는 유튜버 사실은 영화를 제가 훨씬 더 빠니보틀보다 많이 찍었기 때문에 제가 빠니보틀한테 무시하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무슨 고프로를 어떻게 웹드라마를 찍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근데 이제 빠니보틀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제가 파악한 거죠. 맞아, 라이브하게 찍고 싶구나. 엄청 날 것 그대로의 영상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저는 캐치를 해서 그래서 제가 미러리스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싼 카메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심도를 표현할 수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최소의 장비를 제가 채택을 했고 촬영 기법도 트라이팟으로 이렇게 뭐 정적으로 찍는 게 아니라 핸드헬드의 효과를 최대한 내면서 제가 이제 트라이팟을 쓰긴 썼지만 약간 최대한 카메라가 날 것의 느낌, 그러니까 고프로 액션캠의 느낌을 살리면서 제가 촬영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촬영을 전공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니즈를 좀 빨리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당시의 트렌드는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트렌드가 엄청 키워드였고 이제 그거를 좀 저희도 그 문법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뭐 이게 이제 좀 제가 뭐 설명을 거창하겠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만들었던 건 웹드라마다 보니까 배우 캐릭터가 엄청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 혹시 조조소를 다들 보셨나요? 안 봤는데 그냥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조소라는 배우들은 다 신인 배우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조소식 배우 섭외라고 적었는데 이 배우분들이 다 제 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캐스팅 된 게 오디션을 뽑은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제 주변 학교 후배 뭐 제가 작품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 빠니보틀 친구 뭐 이런 사람들로 그냥 배우를 캐스팅해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찍었지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 때 사실 배우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좋은 배우를 쓰고 싶어 하고 다들 좀 뭔가 유명한 배우를 쓰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우리 요즘 사람들은 컨텐츠를 볼 때 배우 타이틀을 안 보고 결국 이게 컨텐츠가 재미있냐 재미없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의 네임드보다는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는 사실 우리가 뭐 유명한 배우가 나오길 기대하진 않잖아요. 그냥 일반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재밌는 얘기 할 것인가 이거를 기대하면서 보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것보다 그냥 무명의 배우들이 캐릭터를 잘 살리면 이 컨텐츠는 이제 승산이 있다고 제가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유명한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보다는 그냥 연기를 좀 잘하고 제 주변에 있는 진짜 리얼하게 있는 사람들을 좀 캐스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이제 우리 박찬욱 감독님이 헤어질 결심을 만들잖아요. 그때 박찬욱 감독님이 가장 킥으로 생각했던 게 뭔지 아세요? 본인이 김신영 개그우먼을 캐스팅한 게 엄청 자기는 뿌듯했대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다들 배우를 캐스팅하는데 자기는 개그우먼을 캐스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박찬욱 감독님이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신 얘기인데 요즘에 유튜버들과 배우들과 경계가 많이 없어졌어요. DP라는 거에도 이제 문상훈 씨가 나오면서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문상훈 씨가 나오면서 사람들에 대한 그 이 컨텐츠를 볼 때의 그 집중도라든지 진지함을 일부러 거리두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 몰입하고 보다가 약간 내가 여기서 코미디 요소나 좀 뭔가 배우들 그 이 컨텐츠와 관객들을 멀어지게 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냥 요즘에 유튜버들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캐스팅하시는데 물론 연기를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박찬욱 감독님도 자기가 김신영 캐스팅한 게 자기의 가장 이번에 뿌듯한 거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배우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들도 많이 레거시 미디어 컨텐츠에 그러니까 영화 이런 거 레귤러 거에 많이 나오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예를 들어 혹시나 영화나 단편 영화를 좀 제작하시는 분들이 꼭 배우가 아니더라도 요즘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유튜버들도 충분히 연기적으로도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 좀 뭔가 여러분들의 그런 판단도 좀 요즘에는 중요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배우들을 좀 섭외했었고요. 시간이 좀 벌써 타이트한데 일단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조소라는 웹드라마는 사실 한 3개월 만에 찍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부터 촬영, 편집, 온에어까지 사실 2020년 이제 11월 달에 조조소 시나리오 찍고 12월 달에 촬영해서 1월 달에 온에어가 됐던 3개월 만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를 그러니까 우리 영화는 뭐 1년 동안 기획해서 프리 프로덕션 해가지고 6개월 찍고 뭐 후반 또 6개월에서 2년 아니면 빠르면 1년 만에 나오잖아요. 근데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전체적인 그 시청자들이 기대치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피드백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제작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엔 제작 기간이 길어질수록 예산이 늘어나는 제작비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스케줄로 좀 촬영을 하는 게 용이한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찍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러리스 카메라 제일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저 카메라 정도의 퀄리티의 카메라 2대로 이제 드라마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2대로 배우들이 신인 배우들이라서 막 더블 액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어려웠어가지고 그래서 카메라 2대로 최대한 리얼하게 연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카메라 2대로 찍었는데요. 그래서 이 제작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면 좀 많이 긴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힌트를 하나 좀 뭔가 드리면
우리 보통 촬영 때 막 엄청 좋은 카메라랑 좋은 렌즈랑 뭐 좋은 조명 이런 걸로 많이 이제 현장에 많이 투입하는데 그 비용과 그 에너지를 투입해서 나오는 결과물보다 조금 저렴한 카메라랑 조금 현장이 그러니까 요즘에 카메라가 워낙 좋아지고 후반에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팁을 드리자면 같은 제작비라고 했을 때 촬영 현장에 들이는 비용을 아끼셔가지고 후반에 투자하시면 후반 작업에 투자하시면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요즘에 요즘 제작 환경에 좀 도입되면 좋을 것 같은 거가 이제 결국에는 현장에서는 좀 최소한의 인력과 최소한의 스태핑으로 촬영을 진행하고 거기서 세이브된 돈을 후반 작업 편집이라든지 색 보정이라든지 음악 이런 부분에 좀 투자하시면 그 같은 예산 대비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이 후반에 투자한 쪽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작업으로 제가 이제 조조소를 이제 제작을 해서 이제 그 조조소라는 콘텐츠가 나왔고요. 그 제가 딱 하나 신경을 쓰고 돈을 많이 들었던 게 사실 이런 미술 세팅이었습니다. 그 요즘에 영상 콘텐츠 여러분들이 투자 대비 가장 퀄리티의 효과를 많이 보는 게 미술이거든요, 미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유튜브 영상을 찍는다 하더라도 그 카메라가 달라지는 거, 뭐 조명이 달라지는 것보다 내가 세트를 새로 꾸며서 찍으면 훨씬 더 영상의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집행하실 때 내가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영화나 이런 것들을 내려고 하실 때 요즘에 카메라가 워낙 좋아지고 후반 작업도 워낙 용이해져 가지고 같은 비용을 투자하실 때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신다고 하셨을 때 미술적인 부분에 훨씬 더 예산을 할애를 많이 하시면 그 영상의 퀄리티가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조소 같은 경우도 사실 혹시 조조소를 보신 분들은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바로 어디 공간인지 이해하실 텐데요. 이게 원래라면 싹 다 비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영화 미술팀 하는 친구를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이 적은 예산에 이 세트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세트를 지은 건 아니고 빈 공간 이런 강의실 같은데 빈 공간을 제가 대여를 해서 여기에 이제 사무실처럼 꾸민 거거든요. 그렇게 작업을 했던 그 예시를 제가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조조수가 그래서 잘 돼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500만 정도 조회수가 있고 그 당시에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 매해 이제 1위가 뭐 됐고, 그래서 아무튼 엄청 그 당시에 핫했던 컨텐츠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광고 수익 요즘에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고 궁금한 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만든 컨텐츠가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것 중에 그 제작비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좀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조조소라는 컨텐츠가 이제 시즌 1이 뭐 엄청 잘 되진 않았어요. 그냥 뭐 물론 이제 투자 대비 뭐 엄청 잘 돼가지고 이제 왓챠라는 회사와 이제 컨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했던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당장 왓챠라든지 뭐 웨이브, 티빙이라는 이런 OTT 플랫폼이랑 컨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근데 그 방법 중에 그 컨택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만든 컨텐츠가 좀 그러니까 유명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컨텐츠를 잘 만들어야 된다. 뭐 엄청 어려운 얘기지만 결국엔 여러분들이 그 컨텐츠 만들어진 컨텐츠가 유명해져야지 이제 그런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뭐 제가 그렇게 왓챠랑 이런데 컨택을 여러 번 하고 싶어서 메일을 보냈지만 한 번도 제 메일에 답장을 안 주다가 조조소라는 컨텐츠를 만들고 나서 이제 컨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컨텐츠가 처음에 뭔가 이렇게 잘 돼야 된다라는 말은 너무 터무니없는 말인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컨텐츠가 훨씬 그러니까 좀 더 노력을 해서 좋은 엣지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 조조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광고를 총 20개 회사에서 광고를 땄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광고가 어떤 거냐면 시간이 댄스 본능이 필요한 순간 포커스마 젤리 텐션 젤리
네, 여보세요? 아, 수장님, 그 에어 이제 엔딩에서 이렇게 술 마시는 장면으로 11화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준호 씨, 보십니까? 네. 숙취 해소제인데 거꾸로 흔들어서 먹는 거예요. 레디큐. 감사합니다. 오, 맛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 드라마에서 하는 PPL 광고가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창 드라마 잘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홍삼 따먹고 갑자기 냉장고 열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방송국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광고를 받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PPL인데 저는 그 PPL이 그 드라마 몰입에도 방해가 되고 사실 그 시청자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이게 항상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이제 광고주들한테 제가 직접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영상의 제일 초반에 당신이 그 광고주분들이 원하는 그 광고 영상 1분짜리를 만들어 주겠다. 근데 이게 그냥 하면 그냥 하면 뭔가 개연성이 떨어지니까 내가 그 엔딩과 연결해서 만약에 엔딩에 술을 먹은 장면이었으면 그 다음 장면에 오프닝에 이렇게 숙취해소제를 먹는 장면으로 연결하면 시청자들도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광고도 훨씬 잘 될 거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서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20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조조소의 시즌 3를 보시면 모든 편이 다 광고가 있는데 광고도 계속 이 뭔가 드라마에 조금 이렇게 연계가 되고 또 대신에 또 그 광고가 1분 정도인데 1분의 광고가 끝이 나면 블랙 화면을 넣어서 실제 본편과는 또 이 구분을 짓는 방법을 또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형태의 광고를 제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광고라는 거가 결국에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엔 여러분들 컨텐츠가 이제 수익이 생기려면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는 광고를 받아야지만 컨텐츠가 굴러갑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여러분들 자주 보시는 유튜버들 보면 다 PPL들이 다 앞에 광고를 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유튜브 조회수 수익은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이따 바로 또 설명드릴 건데 유튜브 조회수 수익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조조소라는 컨텐츠 총 26편이 조회수가 6천만이 좀 넘었는데 혹시 얼마 벌었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혹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작년에 가장 핫했던 유튜브 컨텐츠 중에 하나거든요. 조회수 수익이 막 다들 막 저보고 뭐 수억 벌었니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회수 수익은 그러니까 진짜 잘 된 것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 1억을 조금 넘게밖에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5, 6억 벌었다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사실 유튜브 조회수 수익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박이 난 컨텐츠가 실질적으로 지금 수익이 1년 동안 1억 조금밖에 안 되면 뭐 연 2천만 원, 월에 2천만 원밖에 못 번 거거든요. 사실 2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회사를 움직이고 스태프들을 움직이기에는 큰 돈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유튜브로서 돈을 벌려면 결국에는 조회수 수익으로는 절대 이 리쿱이 되지 않고요. 결국에는 광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광고를 좀 수주를 해야 되고 광고를 하려면 결국 뭐 너무 뻔한 말이지만 컨텐츠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컨텐츠가 잘 돼야지 광고가 붙는 거는 이제 그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컨텐츠를 조금 흥행을 시키고 나서 이제 광고를 이제 하시는데 광고도 조금 재밌게 하시면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컨텐츠의 광고가 사실은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컨텐츠 여러분의 컨텐츠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또 바로 빨리 설명드리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4월 달인데요. 이제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큰 유명한 영화제가 이제 칸 영화제잖아요. 근데 칸 영화제는 아니고 이제 한 달 전에 열리는 TV 드라마 시리즈가 있습니다. 칸 이제 리프 TV라고 이제 마켓이 열리는데요.
그때 이제 드라마도 영화제처럼 이제 그런 행사를 하자 해서 이제 올해가 이제 5회째 맞은 깐 드라마 페스티벌에 조조수가 한국 컨텐츠로 티빙의 술도녀랑 함께 이제 깐을 갔었고요. 그때 가서 이제 영광스럽게도 조조수라는 말도 안 되는 1,000만 원짜리로 1,000만 원으로 시작했던 컨텐츠를 그 브로커를 틀었던 그 극장에서 또 틀었거든요, 같이.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뭐 미프 TV 이거는 그 빠니버틀 유튜브에 가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그 우리나라 컨텐츠가 요즘에 어떤 위상인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링크를 달았던 건데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요즘에 우리나라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세일즈가 많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우리나라 예능 포맷이 복면가왕이랑 너목보 뭐 이런 게 우리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포맷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세일즈되고 있다 요즘에. 그래서 뭐 제가 저쪽으로 뭐 상도 받고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학문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이건 뭐 어디 나와 있는 용어는 아니고 제가 이제 저도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제가 논문을 쓰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미디어를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이제 정의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슬로우 미디어, 패스트 미디어라는 용어를 제가 이제 따와서 슬로우 푸드, 패스트 푸드에서 따와가지고 제가 영어를 좀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슬로우 미디어는 뭐냐면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방송국이나 영화사에서 만들었던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은 엄청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프리 프로덕션부터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긴 호흡으로 만들어지는 제작 과정들을 슬로우 미디어라고 하고요. 요즘에 패스트 미디어, 그러니까 요즘에 만들어지는 유튜브 컨텐츠라든지 OTT도 엄청 빠르게 제작되고 있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방송국에서 만들었던 드라마나 영화보다는 훨씬 빠른 그 주기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미디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작하고 있는 컨텐츠들은 패스트 미디어에 가깝잖아요. 좀 빠른 숏폼이고, 그리고 좀 또 빠른, 그냥 뭐 쉽게 말해서 제작 과정이 좀 짧은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유튜버들이 이제 패스트 미디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유튜버들이 단점이 뭐냐면 컨텐츠의 깊이가 조금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좋아하는 유튜버들 영상을 두 번, 세 번 보진 않잖아요. 근데 영화는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두 번, 세 번 보거든요. 그 컨텐츠의 차이는 결국 깊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그 조조소가 성공했던 이유를 제가 복기해 봤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이 패스트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들과 저같이 슬로우 미디어를 만든 사람들이 적절히 콜라보했을 때 나오는 컨텐츠가 조조소였다라는 저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절대 유튜버들끼리 만들 수 있는 컨텐츠는 아니고, 또 절대로 슬로우 미디어 하는 저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만들 수 있는 컨텐츠가 조조소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슬로우 미디어 하는 사람들과 유튜버들이 패스트 미디어를 하는 사람들이 적절히 섞였을 때 뭔가 새로운 게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저도 사실 오늘이 저한테 조금 기념비적인 날인데, 오늘 제가 연출한 영화가 오늘 티저가 공개됐어요. 그래서 왓챠 오리지널인데 사막의 왕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DP 쓰셨던 김보통 작가님이랑 조조소 이후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연출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영화 제작사 대표님이랑 얘기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영화 제작사 하시는 분들은 슬로우 미디어를 여태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OTT에 만드는 짧은 호흡의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시니까 엄청 난감해하시고 엄청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슬로우 미디어도 했지만 패스트 미디어를 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제작사 대표님이랑도 얘기할 때 이거를 영화로 생각하지 말고 웹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제작하시면 훨씬 더 편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맨 오늘 수업 말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패스트 미디어라는 거에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만들었던 그런 엄청 큰 비용과 긴 시간 동안에 만든 컨텐츠를,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진용진의 없는 영화를 제가 만들고 있거든요. 혹시 진용진님 없는 영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오징어 게임이 1년 동안 200억으로 만들었어요. 오징어 게임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제작사가 벌어들였던 돈. 오징어 게임은 그 오리지널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었어 가지고요. 20억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대박이 났지만. 왜냐하면 그 넷플릭스라는 그 플랫폼의 정책은 그 제작비의 10%를 먼저 선결제를 해주고 이 모든 콘텐츠의 IP를 가져가는 게 대부분의 OTT의 이제 그 투자 방식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 제작비 200억이니까 너희 제작비 200억 쓰고 내가 20억 더 줄게. 20억은 너희 회사 수익이야. 그리고 이 모든 이 콘텐츠의 모든 그 저작권은 넷플릭스가 가진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한채 이제 그 얘기 많이 나왔던 게 이렇게 대박이 났는데 그 정작 오징어 게임 제작사의 수익은 2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없는 영화는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없는 영화라는 그 컨텐츠가 유튜브 컨텐츠입니다. 진용진이라는 채널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혹시 유튜브 프리미엄 말고 유튜브 멤버십이라고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각 채널에서 이제 멤버십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채널에 좀 그 유료 회원들한테 컨텐츠를 좀 더 추가로 제공하겠다라는 건데요. 진용진 없는 영화를 이제 시작하고 나서 지금 멤버십이 7만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5,000원씩 내서 보는 숫자가 7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유료 구독자가 7만 명이 됐는데 그러면 한 달에 3억 5천씩 수익이 생겨요. 1년으로 따지면 35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에서 만든 오징어 게임이 1년 동안 만든 컨텐츠의 수익이 20억인데요. 저희는 이제 매주 만들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단편 영화를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진용진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그 채널이 지금 유료 구독자가 7만 명, 그러니까 OTT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에는 이제 슬로우 미디어의 장점도 있죠. 훨씬 더 뭔가 컨텐츠의 깊이도 크고 그리고 훨씬 더 이 뭔가 뭐 글로벌하게 이제 컨텐츠가 세일이 되지만 그 패스트 비디오도 그의 수익성이 뒤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없는 영화라는 그 컨텐츠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이 35억이 됩니다. 사실 광고까지 포함하면 더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컨텐츠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로우 미디어만 우리가 그러니까 영화 제작이나 드라마 제작을 이제 했을 때 긴 호흡의 컨텐츠 제작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품을 줄이고 뭔가 좀 더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좀 작은 숏폼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모델이 생겼고 모델링이 생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슬로우 미디어를 무시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영화를 했던 사람이라서 여러분들도 다 그런 슬로우 미디어의 제작자들이신데 여러분들이 이제 패스트 미디어랑 좀 친해지셔가지고 그런 유튜버들이라든지 아니 패스트 미디어 하는 그런 숏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숏폼을 만드시면 훨씬 더 좋은 컨텐츠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설명입니다. 그래서 뭐 없는 영화를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영화 유튜버 많이 아시죠? 뭐 고몽, 김시선, 뭐 지무비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은 자기들이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는 2시간짜리 영화를 자기가 15분으로 압축해서 자기가 막 나레이션하고 재밌는 장면만 잘라서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영화를 안 보고 그 영화 리뷰 유튜버들의 그 리뷰만 보고 그냥 영화를 다 봤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힘을 안 들이고 100억짜리 영화를 만든 거랑 비슷한 효과인 거죠. 왜냐하면 100분짜리 영화를 10분짜리로 줄여가지고 본인이 각 줄을 다 달아가지고 딱 재밌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그것도 소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분짜리 영화를 소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숏폼으로 만들어 놓은 10분짜리 컨텐츠를 소비하고 그냥 컨텐츠 소비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우리가 100억짜리 영화를 100억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1,000만 원으로 10분만 만들어서 재밌게 해보자 해서 이제 없는 영화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없는 영화는 뭐냐면 있는 영화를 줄이는 게 아니고 없는 영화를 우리가 마치 있는 영화처럼 10분 안에 짧게 만들어서 기승전결의 기의 일부, 승의 일부, 전의 일부, 결의 일부를만 찍어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은 나레이션으로 이제 메꿔서 만든 게 이제 없는 영화라는 컨텐츠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1년 정도 지금 연재가 됐고요. 약 50편 정도의
컨텐츠가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조회수 기본 평균 조회수가 300만 명입니다. 300만 조회수가 지금 평균 한 편당 총 누적 조회수가 1억 5천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컨텐츠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오징어 게임보다는 훨씬 덜 유명하고 사람들 잘 모르지만 실질적인 수익은 오징어 게임보다 더 많아졌다, 많이 나고 있다라는 게 쇼폼, 요즘에 말하는 쇼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달을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쇼폼이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쇼츠라는 이제 정책을 만들었잖아요. 유튜브 쇼츠도 이제 수익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유튜브 쇼츠는 그 클릭 조회수에 대한 그 배당을 안 해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쇼츠에도 그 클릭률에 대한 돈을 이제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힘들이지 않고 1분짜리 영상 만들어서도 수익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아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뭐 제가 뭐 조금 더 뭐 유튜브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 유튜브나 OTT 뭐 여러분 왓챠, 넷플릭스 이런 모든 OTT의 트래픽 접속률이 가장 많은 시간대가 평일 저녁 시간이에요. 취침 전까지, 퇴근 후에서 취침 전까지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컨텐츠 업로드 시간대를 보시면 뭐 화요일 날 6시에 그거 바퀴 달린 입 이런 게 온에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녁 시간대, 평일 저녁 시간대의 컨텐츠 업로드가 대부분의 이제 큰 플랫폼 그 채널에서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 낮 시간, 업무 영화가 이제 주말 일요일 낮 12시에 이제 온에어가 되거든요. 두 번째로 높은 그 트래픽 시간, 그리고 평일 점심시간, 이제 평일 점심시간 직장인들 점심 먹으면서 혼자 혼밥하면서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평일 오전 출근 시간 이런 식으로 조금 그 트래픽이 많은 시간대로 정리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1, 2번 시간대가 가장 좋고 밑에는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3, 4번은 별로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트래픽이. 그래서 이렇게 좀 될 수 있고, 그 요즘에 사실 결국에는 저도 사실은 요즘에 2시간짜리 영화도 좀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저도 뭐 직장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회사를 나가고 아니면 영화를 찍거나 하다 보니까 온전히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저의 절대적인 시간이 많이 부족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10분, 20분짜리 볼 수 있는 잠깐 뭐 밥 먹으면서 잠깐 쉬면서 볼 수 있는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쇼폼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2시간짜리 영화를 만들 거야. 물론 그 2시간짜리 영화도 엄청 훌륭하고 좋지만 저는 사실 그때 그 당시 조조소라는 컨텐츠를 만들고 조조소가 온에어 되고 막 사람들이 막 댓글이 막 10,000개씩 달리고 했을 때 느꼈던 거는 뭐냐면 저도 영화를 항상 만들고 싶어 했고 영화 감독이 꿈이었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 당시에 승리호라는 넷플릭스 대작이 나왔어요. 승리호를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조조소가 저한테는 더 좀 울림이 큰 컨텐츠였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제작비가 크다고 좋은 건 아니고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컨텐츠가 만드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의미 있는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요즘에 이제 쇼폼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작품 중에 지금은 이제 KT 시즌이 올해 이제 없어져요. KT 시즌이 내년 1월 1일자로 이제 티빙이랑 합쳐지거든요. 제가 이제 영화 투자하는 뉴라는 회사가 있어요. 뉴라는 영화 투자사 뭐 부산행을 만든 제작사인데 뉴라는 영화 투자사가 이제 영화를 만드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제 조조소를 만든 저한테 이제 자기가 이번에 처음으로 뉴에서 웹드라마를 만들 건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강계장이라는 KT 시즌의 오리지널인 제가 이제 사실 3가지 컨텐츠를 시리즈로 기획했었던 거거든요. 조조소는 그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얘기, 강계장은 이제 사회복무요원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군대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지만 아무도 다루지 않았던 사회복무요원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강계장이라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KT 시즌의 시즌 1, 시즌 2를 올해 다 런칭해가지고 온에어가 다 됐었고요. 이제 마지막 컨텐츠는 이제 제가 앞으로 찍을 건데 지잡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엄청 마이너한데 저는 좀 약간 마이너한 사람들의 얘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들에서 우리가 대부분은 뭐 사실 성균관대도 사실 명문대고 저는 사실 지잡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금 더 마이너한 사람들의 얘기를 만드는 게 좀 제가 좀 좋아하는 거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얘기라서 아무튼 이렇게 3가지 이야기를 기획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지잡대를 만들 예정이고요. 그래서 뭐 그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 짧고 더 자극적인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콘텐츠를 만드실 때 조금 그 롱폼이 아니라 좀 숏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좀 인식이 좀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숏폼이 돈이 안 된다라는 것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돈이 요즘에는 더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익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컨텐츠의 퀄리티라든지 컨텐츠의 뭔가 유의미한 것도 숏폼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만드시는 그 컨텐츠들이 숏폼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사실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드리려고 특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결국에는 공감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는 사실은 좀 사람들의 원초적인 그 니즈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10분 동안 뭔가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공감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중요한데, 이 공감을 이제 하는 건 좀 제가 봤을 때 제일 어려운 것 같고, 사실 자극적으로 만드는 건 쉽잖아요. 근데 자극적이면서 공감을 같이 이제 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신다면 저는 숏폼 컨텐츠에서는 충분히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좀 이런 거를 좀 만드실 때 조금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유튜브를 혹시나 하실 분들, 혹시나 유튜브 컨텐츠에 제가 좀 정의를 설명드리면, 이제 허브 컨텐츠, 헬프 컨텐츠, 히어로 컨텐츠란 말을 유튜브 코리아에서 써요. 허브 컨텐츠는 뭐냐면, 제가 만약에 여행 유튜버다, 제가 여행을 가서 찍은 영상을 허브 컨텐츠라고 해요. 허브 컨텐츠.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 유튜버들이 그 카테고리에 있는 컨텐츠를 만들면 허브 컨텐츠죠. 만약에 먹방 유튜버가 계속 오늘은 라면 먹방 하겠습니다 하면 그 컨텐츠는 허브 컨텐츠예요. 근데 한 번씩 먹방 유튜버가 광고를 해요. 이번에 협찬이 들어왔어요 하면서 광고를 하거든요. 광고 같은 경우는 내 컨텐츠에 도움이 되는, 수익적으로 도움을 되거나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컨텐츠. 합방, 만약에 내가 지금 먹방 하는데 성시경이 왔다, 성시경이라는 인플루언서가 내 방송에 출연했다, 그러면 그 컨텐츠는 헬프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헬프 컨텐츠. 히어로 컨텐츠는 뭐냐면, 제가 이제 먹방 유튜버인데 제가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요리사들 다 불러가지고 대작을 만들어요. 그 컨텐츠는 히어로 컨텐츠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컨텐츠가 다 있는 유튜버가, 세 가지 컨텐츠를 다 만들어 놓은 유튜버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한 유튜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헬프 컨텐츠, 허브 컨텐츠는 100개 정도가 되면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은 좀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을 많이 이제 올려줘요. 그래서 보통 허브 컨텐츠가 100개 이상이 돼야지 이제 내가 전업 유튜버로 활동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준이 허브 컨텐츠가 100개 이상이 돼야 되고요. 헬프 컨텐츠는 많이 하면 좋을까요? 사실 헬프 컨텐츠가 이제 광고거든요. 근데 헬프 컨텐츠는 많이 할수록 아이러니하게 제 채널의 구독자가 이탈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얘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좀 웃긴데, 얘는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내가 안 봐도 되겠다, 이런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헬프 컨텐츠는 보통 허브 컨텐츠 3개 할 때 헬프 컨텐츠 하나, 이런 비율을 유튜버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유튜버들 좀 좋아하시는 유튜버 찾아보시면 광고를 무작정 많이 하는 친구들은 좀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고, 허브 컨텐츠 3개 하고 헬프 컨텐츠 하나 정도는 사람들이 그냥 뭔가 그래 3개 너도 돈 벌어야지, 이런 인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헬프 컨텐츠 같은 경우는 그냥 내 채널에는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헬프 컨텐츠를 많이 했을 경우에는 좀 도움이 많이 안 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 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유튜브 그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8, 15, 26 이런 거 적었는데, 유튜브 컨텐츠 시간을 10분짜리, 20분짜리, 30분짜리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을까요?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유튜브 컨텐츠의 업로드 그 기간, 그 러닝 타임이 길수록 좋은 게 아니고, 내가 10분짜리라도 시청 지속 시간이란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10분짜리 영상을 올렸는데 내 컨텐츠에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고 8분 동안 보잖아요. 그러면 내 이 컨텐츠가 엄청 그 CPM이라고 그러는데, 클릭 1조회수당 돈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조회수, 그냥 조회수 클릭 하나하나가 1원, 2원이 아니라 시청 지속 시간으로 이 수익 단가를 유튜브 측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조토소라는 컨텐츠가 15분짜리였지만
15분짜리였지만 시청 지속 시간이 12분이 나왔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그만큼 이 컨텐츠를 재밌게 보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랬을 때 CPM이 많이 올라가요. 1조회수당 아까 제가 1원, 뭐 2원, 3원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시청 지속 시간이 높은 컨텐츠는 1클릭당 3원, 4원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뭐 이건 이제 설명하는 것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컨텐츠가 재밌으면 사람들이 안 나가고 오래 보잖아요. 이제 그런 컨텐츠를 만드셔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그 설명드린 거고 지금 사실 제가 아무튼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질문을 좀 받고 네 질문 뭐 지금 질문 있으신 분 지금 질문 좀 해주시면 제가 Q&A를 드리고 혹시나 오늘 질문 다 못 드리셨으면 제가 나중에 제 이메일 다 띄워놓을 테니까요. 제 이메일에 질문을 편하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유튜브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은지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정책은 그러니까 혹시 키즈 유튜버가 한창 유행이었는데 갑자기 유튜브 정책에서 그 아동 콘텐츠에 대한 수익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키즈 유튜버가 갑자기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라는 콘텐츠가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지속될지 뭐 안 될지에 대한 질문이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유튜브를 대항할 수 있는 플랫폼은 아직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기존에 유튜브 콘텐츠 사용자가 많고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또 5년, 10년 정도는 아직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 회사도 유튜브 베이스 기반으로 회사의 수익을 내고 있고 유튜브라는 게 지금 현재 가장 접속자가 많은 플랫폼이라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뭔가 사업을 하시거나 뭔가 이제 직장을 이제 구하실 때까지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뭔가 플레이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넷플릭스도 저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넷플릭스도 내년에 우리나라 제작의 편수를 많이 줄였거든요. 이제 그 말은 결국에는 수익이 많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뭐 지금 OTT 왓챠 우리나라 토종 OTT 왓챠 같은 경우도 가입자가 지금 뭐 제가 대충 알기로는 50만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 50만이라는 그러니까 왓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왓챠가 예를 들어 50만이라고 합시다. 가입자 수가. 근데 왓챠에서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나면 조회수가 얼마예요? 왓챠라는 게 대박이 나면 50만이기 때문에 대박이 나도 50만인 거예요. 근데 유튜브는 대박이 나면 200만, 300만이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OTT라는 것도 안전한 플랫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물론 지금 제가 OTT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플랫폼은 결국엔 나중에 좀 정할 수 있고 뭐 질문하신 것 중에 뭐 유튜브가 안전하다라고 저도 사실 제가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 저의 고민이거든요. 과연 유튜브가 안전할까? 유튜브에서 뭔가 컨텐츠를 이제 만들고 하는 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가 저의 오래된 고민인데, 근데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튜브에서 좀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뭐 가장 뭐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플랫폼이니까 5년 정도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질문. 그 유튜브 플랫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에는 지상파 방송도 어쨌든 시청자층을 잡기 위해서 OTT 채널이라던가 이런 곳에 영상을 바이럴하고 있잖아요. 감독님 같으신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을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를 바이럴하고 계시는데 역으로 지상파를 통해서 콘텐츠를 선보이거나 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제가 직접 아직까지 한 적은 없지만 저희 회사에서 피해 게임이라는 MBC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획자가 유튜버였거든요. 그러니까 진용진이라는 유튜버가 피해 게임이라는 MBC랑 콜라보해서 영상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유튜브에서만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지상파 방송국이랑도 협업을 해서, 왜냐하면 지상파 방송국도 PD님들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컨텐츠의 그 확장성이, 왜냐하면 워낙 심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유튜버들이 훨씬 더 아이디어들이 충분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번에 그 피해 게임이라는 것들은 그런 좀 사실 방송국이란 조직이 엄청 보수적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보수적인 분들이 좀 열린 마음으로 이제 유튜버들과도 콜라보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이제 유튜버를 할 수 있겠구나. 사실 질문하신 거에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KT 시즌이라는 OTT랑 저랑 이제 컨텐츠를 계약해서 관계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돈을 좀 KT 시즌에 돈을 좀 적게 받아도 되니까 나는 유튜브 채널에 내가 만든 이 웹드라마를 사실 KT 시즌 사람들이 많이 안 보잖아요.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걸 더 중요하다고 가치를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홀드를 좀 시켰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예산이 뭐 100%라고 하면 내가 50%만 받아도 되니까 50%만 받고 대신에 나한테 유튜브에 이거를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래서 유튜브에도 제가 만든 관계장이라는 웹드라마를 온에어 시켰고 KT 시즌에도 온에어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어떤 그 아까 뭐 같은 얘기지만 한 플랫폼에 뭔가 내가 올인하는 것보다 사실 플랫폼을 조금 여러 개 쓰는 것도 좀 지금 이 트렌드에 좀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만약에 유튜버를 지금 처음 시작을 한다고 하면 조언해 주실 만한 어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시작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컨텐츠를 만드시는 거예요? 유튜버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유튜버를 시작하면서 유튜버를- 그러면은 만약에 네. 컨텐츠를 제작해야 되고 근데 네. 사실 저희는 전공을 따로 영화나 이런 영상 쪽에 전공을 하지 않아서 네네. 좀 조언을 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제가 진짜 저도 유튜브 채널 만들어 봤는데 컨텐츠를 만들거나 본인이 유튜버로서 뭔가 활동 시작하신다고 하시면 지금 이 워낙 이 세계가 그러니까 업계가 너무 많아가지고 당장 뭔가 직접 하신다고 하시면 좀 저는 말리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좀 아이디어가 있으셔가지고 본인이 어떤 컨텐츠를 만들 건데 예를 들면 제 지인 중에 뭐 그 리뷰왕 장봉기라는 단편 영화를 만든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번에 그 컨텐츠를 웹드라마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나 이번에 유튜브 한 명만 좀 소개시켜줘서 왜냐하면 본인이 단편 영화를 만들어봤자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있는 게 결국 단편 영화제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올려봤자 사람들이 많이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했던 대답이 뭐냐면 제가 가요이라는 유튜버를 캐스팅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요이라는 유튜버가 한 5, 60만 정도 구독자가 있는 친구인데 내가 배우를 하고 싶어 해요. 가요이라는 그 친구를 그 리뷰왕 장봉기라는 웹드라마에 캐스팅해서 그 가요이 채널에 네 웹드라마를 틀어라. 그 계약을 해라. 그렇게 해서 너라는 사람을 알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주신 질문자분들도 본인이 사실 세일즈 되려면 본인이 유튜버가 되려면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유튜버랑 콜라보를 해서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게 더 빠른 방법일 것 같아요. 혼자 시작해서 하는 것보다 그런 제안을 해서 어떤 쉽게 말하면 합방을 하든지 게임으로 치면 쩔을 좀 파티 사냥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그게 저는 수익 문제.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만드는 컨텐츠를 예를 들었을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유튜버 채널의 조회수 수익이 그러니까 잘 됐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벌지만 사실 아까 말했지만 진짜 잘 돼도 1억을 안 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나이스한 방법이 뭐냐면 조회수 수익은 저희가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회수 수익이 투명하게 정산되지가 않거든요. 유튜브 정책상. 그래서 조회수 수익은 내가 안 받을 테니까 내가 이 컨텐츠를 통해서 너의 채널에서 컨텐츠가 잘 되면 그때 광고 제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 광고 수익에 대한 분배를 그 제작자님이 훨씬 더 많이 받으시면 수익 분배가 좀 저는 나이스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광고 제안하실 때 당신 채널에 대한 수익은 내가 건들지 않겠다. 대신에 당신 채널에서 내가 이제 만든 컨텐츠를 광고를 할 때 그 광고의 비율을 내가 더 높게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면 좀 나이스한 거래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네. 혹시 또 뭐 추가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추가 질문이 없으신데 제가 사실 여기 지금 마지막으로 하시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방금 질문했던 거의 연장인데 네. 저의 어떤 거를 보고 제가 컨택했을 때 오케이 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들이요. 예, 네. 그러면 콘텐츠가 일단 나이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유튜버들은 다들 히어로 콘텐츠를 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보통 허브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유튜브 컨텐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보통 허브 컨텐츠들은 다들 각자 하고 계세요. 해브 컨텐츠도 유명해지시는 유튜버들은 광고 수입이 생겨요. 근데 유튜버들이 꿈이 뭐냐면 모든 유튜버들이 히어로 컨텐츠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걸 노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가요이라는 친구도 제가 잘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뭐 가요이라는 유튜버가 유명하니까 그도 그런 컨텐츠에 보면 나도 뭐 하고 싶다, 나도 웹드라마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정보는 있잖아요, 데이터는. 그래서 뭐 아까 말했던 일주어터라는 유튜버님은 배우세요. 본인이 원래 약간 좀 통통한 이제 좀 오버사이즈 배우신데 그분께서 배우니까 제가 제안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유튜버에 대한 좀 제가 지식이 있어야지 그런 제안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히어로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잘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가요이라는 아까 일주어터라는 그런 통통한 여성 배우가 주인공인 어떤 다이어트가 주가 되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기획을 해서 뭐 연락을 하셔서 제가 뭐 이런 소속이고 이런 사람인데 당신이 이거 해보고 싶습니다 했을 때 저는 이제 그 진정성은 여태까지 제가 했던 것 중에는 뭐 물론 실패도 했지만 좀 통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까 말했던 유튜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들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단편 영화 찍을 때 말도 안 되는데 제가 시나리오 써가지고 뭐 엄청 유명한 배우는 아니지만 소속사 있는 배우한테 시나리오 보냈어요. 저 이런 사람이고 이런 학교에서 단편 영화를 찍고 싶은데 어떤 배우님의 어떤 영화에서 이 역할을 너무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졸업 작품에 그 배우님이랑 같이 작업하고 싶은데 저는 약간 좀 무대뽀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히 알겠다 해가지고 부산에서 영화를 찍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 해봤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두들리면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좀 직접 한번 해보시면 실패도 안 해보고 싶어하는 것보 물론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한번 컨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번 질문.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네. 아까 초반에 가짜 사나이도 연출했다고. 뭐요? 가짜 사나이도 연출했다고. 저는 연출 안 하고 저희 회사에서 하는 건데 아무튼 가짜 사나이에 대해서 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계란님 팬인데 네. 혹시 얼굴 보셨나요? 저는 같은 회사라서 저는 김계란님 가면 쓴 것보다 실물이 더 많이 봐가지고 오히려 가면 쓴 얼굴이 더 저는 조금 더 이게 부담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 약간 김종국 같은 좀 뭔가 남자스러운 느낌입니다. 예, 뭐 설명을 제가 드리자면 좀 뭔가 이 헬스 유튜버 운동하시는 분들의 관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좀 뭔가 약간 군인 같고 뭔가 운동을 좋아하시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빡빡이 아닙니다. 머리 있고요. 다 가면이에요, 가면. 네, 네. 엄청 제일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명쾌하게 해답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뭐 이게 유튜버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저는 영화를 만드는 영화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오늘 시간 같이 보려고 했는데 1분짜리 같이 보실까요? 그래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만든 영화입니다. 크건 작건 사람은 늘 선택 앞에 놓인다. 그리고 여기 내가 진짜 죽는다고 5명의 보통 사람들이 있다. 인생을 뒤집을 절대 선택의 기회.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였어. 바로 평범한 삶이야. 보통 사람들 앞에 놓인 절대 선택의 기회. 자, 선택하세요. 네. 그래서 뭐 홍보를 잠깐 제가 1분 동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유튜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 얘기를 왜 했냐면 사실 저는 영화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드라마나 웹드라마나 이렇게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플랫폼 OTT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영화를 만든다, 영화 감독이 되겠다라는 그 허들이
사실 엄청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 업계가 엄청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2년 전에 여러분과 같은 이런 대학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던 학생이었고, 저도 조조소라는 거를 그냥 친구들,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지금은 또 뭐 이렇게 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 환경이 놓여졌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저랑. 그리고 저도 2년 전에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허들이 높잖아요. 저는 영화 감독이라는 꿈은 사실 저한테는 엄청 먼 꿈이었어요. 근데 이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조조소라는 이 작은 예산으로 만들었던 콘텐츠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분명히 작은 기획이고 그냥 작은 발상인데 뭐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그냥 가장 우리가 허들이 낮은 유튜브라는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의 잠재력이나 여러분들의 콘텐츠나 기획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좀 이런 플랫폼을 많이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꿈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오늘 제 강의의 이제 마무리하는 멘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유튜브를 막 그냥 유튜브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는 기획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기회가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튜브라는 우리가 가장 대중적인 플랫폼과 무료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전달드리고 싶었고요. 뭐 혹시나 또 질문이 궁금한 거, 혹시나 뭐 조조소 그래서 어떻게 얼마 벌었어요, 뭐 광고 수익 얼마 돼요, 이런 거, 그런 것도 사실 제일 궁금하실 텐데, 빨리 말씀드리면 조조소로 광고 수익 4억 벌었고요. 그리고 4억으로 다 스태프들이랑 뭐 이런 것들 다 나눠줬고, 그리고 왓챠에 또 다시 리쿠파는 또 정책이 있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익은 제가 벌어들인 수익은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으로 회사 직원들 다 상여금 주고 다 해가지고, 저는 뭐 아무튼 그 정도의 수익이 있었고요. 근데 뭐 그런 것도 궁금한 거 많잖아요. 그래서 뭐 광고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이런 것들 혹시 궁금하신거나, 뭐 요즘에 OTT 뭐 어디가 잘 나가요, 뭐 OTT 이런 것들 그냥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기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1시간 가량 너무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현업에서 또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